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요즘 말벗TV에서는 마음책 사용 설명서에서 심리학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존에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형식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질문을 좀 준비했고 또 거기에 맞는 책 속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부터가 좀 독특하죠. 명리학과 심리학의 만남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요. 양창순 정신과 전문의의 책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명리학에 관심이 있다? 이것도 좀 신선한 얘기인데요. 서양의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명리학에도 또 관심이 생겨서 명리학과 주역을 따로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이죠. 저는 이 양창순 작가를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책이 그래서 또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저의 첫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명리학 하니까요. 딱 처음에 든 생각은 사주? 점집?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전공으로 접하기보다는 뭔가 사주를 보러 간다거나 우리가 좀 답답할 때 점집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접하는 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명리학 전공이 있고 또 그걸 전공하신 분이 강의도 하고 그걸 배우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것도 상담심리학과 내에 세부 전공으로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런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한쪽 편으로 이 명리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동양의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양의 성격학이라고도 하는 명리학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명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연을 이루는 기의 특성, 즉 한 개인을 이루는 자연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명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양의 성격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사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책 내에서는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만 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성격 검사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격 검사 아마 하나, 두 개씩은 해보셨을 텐데 그 검사 결과를 받으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의 경우는 성격 검사 하나만 가지고는 저를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 검사들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것들을 모두 접목하니까 다 통합해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보다 보면 저도 성격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저 이런 성격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저라고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본인이 검사를 하고 본인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도 결과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이 양창순 박사는 두 가지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같이 접목해서 분석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잘 받아들이는 이유를 여기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신의학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역과 명리학으로 아는 것이 덜 아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의학이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프게 느껴지나 봐요. 두 번째 이유는 이를 통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해 좀 더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2개의 학문이 합쳐졌을 때 나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할 때 나의 인간관계 패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성격적으로 풀기도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또 이 사람과 내가 기가 잘 맞는지 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계적인 측면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 4번째는 명리학적 분석을 통하면 내가 타고난 잠재력을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의학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데, 명리학적으로 불과 물이 부딪히니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급하고 충동적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이 점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요. 점집에 가면 뭔가 미래를 좀 보장받는 느낌이랄까요? 여름에는 아마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라거나, 어떤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라거나, 이러한 약간의 경고성 말들을 듣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좀 주의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심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사실 정신과 의사들도 합니다. 상담이나 코칭을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느낌이 더 있어서 아무래도 점을 보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정신의학과 명리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정신의학은 일단 서양의 의학이고 서양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명리학은 좀 동양학이라고 생각이 돼서 동양과 서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명리학 자체가 자연의 섭리나 자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서양 의학은 인지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2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의학적 분석은 설계도면이고 명리학적 분석은 입체도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면은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분석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리학적인 것은 입체도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통합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리학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큰 틀, 그러니까 프레임을 아는 것이고, 정신의학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그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정신의학과 명리학의 공통점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 부분은 같다고 생각해요. 정신의학적인 측면으로 내 성격이나 나의 내면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명리학에서도 내가 타고난 그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나의 사주를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나라는 것을,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툴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공통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개인 역시 어떤 일정한 특성을 갖고 태어나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타고난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서 자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이는지에 따라서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사주 같은 경우는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사주는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팔자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 가능성을 공통점으로 봤다는 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탓하시나요? 아니면 남 탓을 하시나요? 이 두 가지 중에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감정 조절 검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택하는 방법으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화살을 저한테 겨누면 제가 노력한 부분과 또 성실하게 했던 것들, 또 저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좀 비판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나를 탓해도 상대방을 탓해도 둘 다 과연 좋을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고 해요, 명리학이. 내 성격적인 결함들이 어쩌면 모두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타고난 이상 다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고요. 나도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자꾸 비난하고 탓하다 보면요, 그게 아주 심각해져서 이 세상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파국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여유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남 탓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좀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으로 자꾸 화살을 남에게 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주가 좋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 이거 너무 의미 있는 질문일 텐데요. 만약에 정말 좋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일단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운명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잘 지키겠다는 마음,
갈고 닦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운명도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저는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운명으로 받은 것이 뭐든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타고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에게 좋은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표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정신과가 아닌 점집부터 찾을까요? 심리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던 내 운명의 굴레, 삶의 모순과 고비의 비밀에 명리학이 답하다. 내 앞에 놓인 삶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동양의 운명학과 서양의 정신의학이 전하는 과학적인 통찰과 가장 완벽한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게 베스트셀러로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운명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나 환경적으로도 달라지는 것들도 많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분석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모색해 보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책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